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올바른 정치 테마주 접근하기입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의 여파로 코스피가 1%대 하락한 오늘 정치 테마주만큼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 선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종목이 급등했는데요. 대표적인 윤석열 테마주로는 서영과 덕성이 있죠. 대표이사 또는 사회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서현의 자회사인 서현탑메탈 역시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세훈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식 때문이었고요. 지능기업, 진양산업, 진양폴리 등의 주가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문을 열었고요. 오늘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슈 이야기와 또 종목 진단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의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석 체크 좀 간단하게 하고요. 정치 테마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자성님, 정치 테마주 브리핑하는 보람님, 오늘 드레스 코드 똑똑한 정치인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오답노트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투게더님, 돌멩이님, 그리고 두칸네칸님, 체리피킹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예쁘다라는 말이 많이 보이네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시장은 살짝 힘이 빠졌지만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진정한 위너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야인스톡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정치 테마주들 계속해서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대 하락을 보이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정치 테마주 이슈가 딱 터지니까 바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자, 박동기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정치 테마주들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테마주가 있었죠. 윤석열 네,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향후 이제 진로에 대한 뭐 대권 도전 이런 데 대한 이제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관련주 쪽 이쪽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이제 서현 탑메탈, 네. 덕성 이들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뭐 초강세 흐름을 지금 띄었는데 네.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정고점까지 지금 올라선 그런 상태예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 이제 정고점까지 돌파 흐름이 지금 나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상한가이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는 내일도 뭐 일단 추가 상승 시도가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서현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죠. 오늘 뭐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성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만 이렇게 뽑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이들 종목들이 지금 그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선거 테마주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주로 약세장에서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이벤트 또는 임팩트가 있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요 종목 이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 테마주가 이렇게 지금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네. 관련 종목들 몇 개를 더 볼까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제 서울 그 시장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네. 이제 확정이 되었죠. 네.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지금 확정이 됐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종목들이죠. 진흥기업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폭발력은 좀 약해요. 약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정치 테마주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이들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어제보다도 한 10배 이상 터지면서 거래량 급등이 나오면서 뭐 종목별로도
움직임 자체가 8% 정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하면은 또 예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이 이재명 관련. 이재명 관련주, 맞아요. 이재명 테마주죠. 네.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에서 뭐 지금 최근 들어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되는 종목들이 그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차트 흐름상 지금 살아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에이텍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에이텍을 지금 보면은 에이텍하고 에이텍 TN 두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금 꼽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이런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시장으로부터 다소 잊혀지는 듯 했다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거래가 실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급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에이텍 TN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얼떨결에 같이 지금 오늘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다. 역시 뭐 예전부터 또 이제 유명한 안철수 관련주도 있죠. 그렇죠. 안철수 관련되는 그 종목도 안랩 있죠. 안랩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저도 이 차트를 안랩 차트를 열어본 지가 벌써 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의외로 그 견조해요. 그러네요. 그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라는 얘기 나오고 난 이후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 지금 뭐 1등, 2등 오가고 하는 그런 흐름이니까 아마 그 여론조사의 힘을 받아서 최근에 이렇게 그 시장도 안 좋은데 이런 그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안철수 관련주 하면은 또 이제 써니전자도 예전부터 또 유명했죠. 관련성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따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제 써니전자도 어쨌든 안철수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뭐 주춤한 흐름이지만은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 정치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이 종목도 같이 오늘 그 이렇게 지금 오늘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이제 끝으로 한 종목만 더 보면은 네. 한때 유명했던 이제 그 이낙연 관련주, 있었죠. 이낙연 관련주로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다소 이제 뒤처지면서 조금 이제 주가 흐름도 조금 지지부진해요. 대표적인 종목 보면 이제 남선 알미늄인데 역시 이제 여론조사에서 조금 이렇게 그 이재명 지사에 좀 뒤처지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다소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아마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뭐 이렇게 정치주들이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하게 되면은 이들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또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네. 4월 재보선이 7일인가? 하여튼 뭐 4월 네네.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역시 지금 시장이 또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셨어요. FA님께서는 이 정치 테마주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박동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왔던 것이 이제 검찰총장직을 사의를 하겠다, 사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노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제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굳이 검찰직을 사의를 하면서까지 나온다면 결국 정치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일단 서현이나 덕성이나 제일테크노스, 뭐 아이크래프트 이런 그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서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서현 자체나 이런 어떤 기업들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얘들이 테마성 올라갔던 것이 어떤 테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난 대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 직전에는 그때는 어떤 게 이슈가 많았었죠? 이제 대북 관련주 이슈 나오면서 뭐 아난티 얘기 나오고 네네. 뭐 남북 경협주, 뭐 경농 막 이런 농업 관련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올라갔던 거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서현 한번 볼게요. 서현 지금 뭐 거래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지금 오늘 장에 멈췄었고 덕성도 마찬가지고 덕성도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 도달해가지고 딱 멈춰 있는 상태. 그럼 이제 제일테크노스 지금 제가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네.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거래가 지금 엄청 하락이 된 게 오늘 하락장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회사들을 이렇게까지 지금 추종을 하고 있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면은 이 회사들이 지금 사회이사제잖아요. 사회이사분들이 다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학연이죠, 학연. 그렇죠. 학연, 그렇죠. 순수 학연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데 제가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유한타증권 주가 올라갑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마 중에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약소한 테마긴 합니다. 왜냐면은 동문이긴 하고 뭐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은 뭐 서현 같은 경우는 저기 유재만 사회이사 이분께서 이제 뭐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고 덕성은 뭐 김원희 사회이사가 뭐 동문이고 제일테크노스도 뭐 박정식 사회이사가 동문이고 이렇게 쭉쭉쭉 엮이는데 뭐 굳이 뽑는다면 뭐 아이크래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는 저기 유강원 사회이사분께서 또 이렇게 동문이자 뭐 사법고시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그러면 법무법인도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아이크래프트가 훨씬 테마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테마주라는 게 이제 지금 오늘 장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된 거는 다 이제 동문주다. 그러니까 인맥주 중에서도 이제 학연주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동기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엮였던 거고. 네. 이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기존에 또 성안이라는 또 회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또 이제 또 주가 급락이 나왔던 게 사실 이제 횡령 관련된 소식들 나오게 되면서 주가 또 급락이 나왔었고. 네. 또 전통적으로 또 이제 또 뭐 이제 많은 테마들 있지만은 이재명 지사 전 이제 도지사 테마 이재명 지사 태자 중에서는 좀 약했던 게 동신건설이 또 있습니다. 동신건설. 경북 네. 경북 안동에 이제 본사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연결돼 그건 있어요. 지연인가요, 그럼? 순수 지연이죠. 그러니까 네. 그냥 같은 지역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었고 뭐 또 많습니다. 보시면 뭐 성남에 뭐 관련돼 있던 종목들 뭐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성남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친하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분들이고 회사 경영권에 대해서 참전할 수 있는 분들이면은 정말 이재명 씨하고만 친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테마성 자체에 엮이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몰린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이낙연 씨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동생주죠. 이제 이기현 씨가 운영을 관련되어 있는 뭐 삼부토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남선알미늄 같은 게 좀 그전에 좀 먼저 떴었던 게 네. 있으니까 주가 상승이 조금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었다는 거, 뭐 그런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써니전자, 뭐 여기도 이제 전 대표분께서 뭐 관련돼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솟아날 구멍 찾겠다고 지금 찾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대선 다가온다. 왜?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이미 한번 발표가 났었고 이제는 대선이다. 이거 하나 그쵸? 남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이제 종로 빅매치가 있었죠. 실제로 이제 황교안 대표랑 이제 또 관련돼서 이렇게 또 빅매치가 한번 있었는데 이거 관련된 것 때문에 주가 급등 급락했던 거 그 모습 떠올리시면은 시장이 다시 전환 국면 들어갔을 때 이때 이 테마가 어느 정도 고점에 물렸을 때 이걸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알력 다툼, 헤게모니 싸움에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가 이 정치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학연이나 지연으로 좀 엮여서 계속해서 좀 찾고 있는 모습. 그렇다 보니까 테마주 가운데서도 좀 가장 불안정한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선거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종목들은 이렇게 한 번씩 뛰어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이 선거철을 좀 대비해서 그래도 이 정치 테마주를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긴 있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도 관련성이 크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정치인과 테마주는 통상적으로 저한테 물으면은 응. 그 정치 테마주는 안 하는 게 접근은 뒤끝이 좋다. 안 하는 네. 게 뒤끝이 좋다. 뒤끝이 좋다. 이게 항상 네. 이제 뒤끝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지금 같은 장에서 이렇게 지금 한 2달 동안 이렇게 장이 조정장이 되다 보니까 대형주대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들고 있으면 하루 올랐다가 내일부터 가나보다 하면 그 다음날 다 빼버리고 맞아요. 이게 지금 2달 때 이러니까 지치거든요. 이런 장에서 정치 테마주 좀 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그냥 삼성전자 들고 있었어요. 이 소리도 못해요. 또 지금 장 자체가. 네. 또 특히나 이렇게 새로 시세를 신선한 테마가 나오면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또 그 종목이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또
윤석열 총장의 사임, 이제 이 사람이 뭐 대선 후보 나선다 안 나선다 또 말이 많겠죠. 계속 아마 또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이제 이벤트가 나올 때 한번 움직이게 되고 결국 시세는 여론조사를 좀 추종하거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아까 우리 이낙연 테마주 봤고 또 이재명 테마주 봤듯이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안철수 그 후보 나선다 그 여론조사에 1위 하니까 안넷 같은 종목들이 특별하게 뭐 움직일 일도 사실상 없는데 주가 흐름은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지금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주로 또 약세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지금 뭐 삼성전기 날아가고 하이닉스 날아가고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코스닥에 막 바이오주 막 날아가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상승장에서는 좀 관심에서 없고 멀어지는. 또 코스닥에서 다른 쪽에서 테마가 그 뭐 실체가 있는 IT 부품주들이 막 네네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날아간다든지 기관들이 막 매수하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안 움직여요. 지금 안 되는 거야. 다른 게 되는 게 없으니까 딱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선거 다가오고 있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체적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뭐 오늘 서현 3m 상한가 들어갔는데 윤석열 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 같이 했고 뭐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어디 아까 얘기했지만 학연, 지연, 어디 사회이사가 어디 대학교 동문이다. 사실상 이게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1도 안 돼요. 1도. 그런데 이거는 또 현실이거든요. 네. 이거는 또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시장의 한 축이에요. 약세장에서 이렇게 그 흔드는 장을 또 형성하는 한 축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부정할 수도 없어요. 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가 힘들어요.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폭탄 돌리기예요. 네. 예, 계속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 테마주는 진짜 말 그대로 단기 매매 능력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네. 이런 이제 고수의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보통 우리가 운칠기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이런 주식은 이제 운칠기삼이다, 기칠운삼이다 얘기만 하는데 정치 테마주는 배짱이 7이에요. 기술이 3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배짱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가미한 배짱 싸움인데 50% 마이너스 50% 났을 때 내 이럴 수도 있어 하고 담담하게 마이너스 50 반토막에서 막 인상 안 찌푸리고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으면 하라 이거죠. 들어갈 때도 배짱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손절할 되죠. 때도 배짱이 있어야 그거 되는. 그 정치 테마주 들어가서 5% 먹으려고 단타 들어가는 거 그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배짱과 기술이 필요한 고수들의 영역이다.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 정치 테마주 접근해요, 말아요? 저는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한정이고요. 결국은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사업 분위의 테마라고 본다면 훨씬 긍정적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좀 앞서서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정치 테마주라는 게 이제 인맥주가 아니라 이제 그 말 그대로 당선 이후에 어떤 이제 그 정치적 성향 자체를 그 정당 성향이라든가 정치 성향 자체를 가지고 앞으로의 그 사업 구상을 계획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향할 수가 있는데 당장 그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총장주도 결국엔 이제 인맥주 중심이었고 지금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이낙연 전 부총리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게 지금 인맥주고 그러니까 이런 인맥주 사업에서 결국에는 기대할 수 있는 판이 좀 적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앞서서 이제 결국 이것도 하나의 시장 내에서의 섹시한 매력을 갖고 있는 섹터기 때문에 시장의 조명을 좀 강하게 받는 편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몰리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선되면은 정말 난세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박주가 나는 건데 그것도 당선되면은 주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당선되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그렇죠. 실적 안 나오면 완전 박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선 안 되면 어떠냐? 당선 안 되면 더 빠져요.
돼도 빠지고 안 돼도 빠지고. 돼도 빠지고 안 돼도 빠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뒤끝이 참 좋지 않은 그 섹터 중 하나가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네. 것이 뭐 이제 당선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정치 정당 싸움도 일어나고 막 서로 견제 싸움 되게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뭐 사실 시장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섹터 자체가 이제 건전성 자체를 섹터 자체를 뽑기에도 되게 애매모호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뭐 무슨 어떤 뭐 업종 관련돼서 이제 섹터를 선별하거나 하지 무슨 누구누구 테마주 이렇게 해가지고 섹터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정치 테마주 중에서 지금 제지주 하나 제가 지금 차트 하나 올려놨거든요. 제지주요. 요즘에 이제 금판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골판지 상자도 비싸졌다. 네네. 그래서 제지 업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막 급등을 막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제지 업종들 전반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창 제지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난 12월에는 막 그 택배 막 이제 끝나가면서 그때까지도 2,8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증시 조정오면서 2,200원까지 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얘가 얼마까지 갔었냐? 얘 황교안 관련주입니다. 얘가 이만큼 갔던 애예요. 팬데믹 터지고 4월에 종로 빅매치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이때 엄청 몰린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거 모르고 외국인들 대거 샀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 테마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얘들이 지금 매수했던 그 보유량 보세요. 이거 다 테마 끝나가면서 지금 이제 막 떨어질 때 아 이거 지금 제주주 사야 된다. 이미 게임 끝났는데 지금 주가 떨어진다고 그걸로 지금 뒤늦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지금 다시 매도 물량 치고 나갔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황교안 관련주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정치 테마주를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혹시 작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이제 그 네, 네, 타결을 네.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7월 9일입니다. 네. 그때 뭐 안랩,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 다 급등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주라고 하는 게 내 정적이 사라지는 걸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수의 파이가 커지는 건 사실인데 결국 그 테마도 뭐 동문주 이렇게 된 것들이 올라갔다 결국 또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지금 또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뭐 기저질환 사망 나왔다.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계신 어떤 대선 후보를 거론되시는 분들이 백신 접종 맞았는데 갑자기 뭐 아나필락시스로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기저질환 강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대선 후보 중에서 건강하고 신체적 질환이 없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어떤 의혹을 받아도 멘탈 버틸 수 있는 사람 이거 세 가지 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해서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 테마 자체는 하나의 네.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제 뭐 먹거리로 잠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유효한 어떤 방향을 잡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예상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수의 영역이다, 지금 쉽게 들어가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선거철이니까 정치 테마주 한 번쯤은 좀 들어가서 뭐 단기간이라도 좀 상한가 먹고 나오고 싶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정치 테마주를 접근할 때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라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FA님 유의사항, 투자 포인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지금 증시 자체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돌파구를 계속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돌파구 속에서의 어떤 컨센서스 대비해서의 그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시장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순매도 이제 섹터 수급 관련돼서 좀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곧버스를 샀습니다. 기관들도 지금 곧버스 사고 인버스 사고 심지어는 이제 원유 선물 훨씬 뒤에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곧버스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증시가 하락한다는 어느 정도 그 지표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후보로서 그 거론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정치 테마주 쉽게 덤비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에 새로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죠. 시장 자체의 컨센서스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유선 전화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뭐 언론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추종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공감의 형성보다도 이제는 그 본디 시장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동기 전문가님께서는 정치 테마주 하려면 이것만은 조심해라 어떤 거 있을까요?
테마주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름대로 그 테마에 대한 좀 분석을 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줄어 있을 때 사서 무조건 그냥 말 그대로 알박기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사서 이게 한 달이 될지 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움직이면 급등이 나오니까 그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오늘 지금 이제 윤석열 테마주 상한가 들어가니까 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일 또 시가 한 10% 정도 두 자릿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게 지금 출발이 될 텐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첫날 잡아야 돼요. 할 것 같으면 첫날 잡아야 되는데 내일 시가 예를 들어서 한 두 자릿수 나오면은 거기서 또 사람들이 또 따라 잡거든요. 그래 이게 또 보합권까지도 확 밀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변동성하고 불확실성이 이렇게 클 때 네. 글쎄요. 지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변동성과 불확실성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런 장에서 이게 손절매가 저도 참 손절매가 잘 안 되는데 이 손절매 안 되면은 어려워요. 예, 손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손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나중에 멀미 납니다. 손절하면 또 올라올까 봐. 팔고 나면 또 그죠. 올라오고 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반드시 원위치 돼요. 저는 그냥 반드시라고 붙일게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네. 성장성, 수익성하고 전혀 지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그러니까 당선돼도 당선돼도 떨어지고 안 돼도 안 되면 더 떨어지고 그 이제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로 이제 계속 가는 텐데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이제 심리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날 해보신 분,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옵션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30분 만에 반토막 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옵션 만기일에서 옵션 매매를 하면 그게 만기일 날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양반이지만 삼성전기나 뭐 우량주 하이닉스 같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은 장중에 이렇게 5분봉 보고만 있어도 아마 멀미가 날걸요. 방향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흐름 또 심리적인 부분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리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인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은 잠깐 들어가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이렇게 그 단기 매매하는 게 핵심이지 붙들고 있다가는 쭉 올랐다가 아침에 이렇게 한 15%, 20% 올라 기분 좋게 나갔는데 나중에 오후에 와보면 마이너스 가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예,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또 선거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정치 테마주들이 특히나 약세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승에 대한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주의에 대한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